왜냐면 막 MBC 100분 토론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제 맞다,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나오신 거죠? 어제 나왔어요. MBC는 예. 왜 자꾸 부르는 겁니까? 네. 아침 프로도 나오고 저녁에 100분 토론 나오고 심지어 네. 썸네일은 네. 윤자랄의 뭐 이준석의 또 윤자랄이에요. 그거 맨날 윤자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썼던 썸네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네. 윤자랄 이준석의 분석이라고. 맞습니다. 뭘 윤자랄이야? 윤석열한테 나도 쫓겨난 알아.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그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갖다 쳐도 다 알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놓고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형님 개인적인 감정.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맞아요. 아, 예. 그치. 되게 싫다 그랬어요. 예. 저는 개인적 감정 없이 예. 이게 자꾸 그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야금야금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양비론 펼쳐 놓는 걸 아. 제거하지 않고 거기에 올라타 놓고 예. 그동안 정치적 철학이라고 앞세웠던 키워드가 뭡니까? 공정한 경쟁이에요. 이렇게 불공정한 그라운드에서 반사이익 다 누리면서 여기까지 와놓고 예. 심지어 그것도 못 받아먹어서 비호감 1위, 지지율 1% 미만 예. 기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가볍게 언급하고 갑니다. 예, 더 언급을 했다가는 이제 그 이상으로 네. 방어율에서 이제 1%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더 떨어지긴 할 거예요. 아, 예. 다만 굳이 가치가 없어서. 알겠어요. 아, 굳이 가치가 없어서. 예, 한 명 날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예, 얘기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 MBC 클립의 제목은 윤석열 파면되면 다음 직업은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났고요. 윤 잘 알 이준석의 예언이라는 아이씨. 제목이었습니다. 누가 윤석열 몰라요 지금. 아니 이준석만큼 윤석열 아는 오히려 더 모르기가 쉽지 않지. 예, 예. 왜냐면 개혁신당 내부 싸움하느라 바빴잖아요. 우린 그동안 계속 뉴스 보고 있었어. 그렇죠. 요즘에 제가 MBC 라디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MBC는 저하고 이준석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기 야 폭탄.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달라가나? 네. 야, 요거는 드립 킹정합니다. 이거 쇼츠 많이 올려주세요 여기저기. 진짜 MBC 자꾸 이러니까 100분 토론이 예.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토론에 형편없이 밀리는 아 겁니다. 맞아요. 어. 이거 진짜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PD라는 양반들이 하다못해 내가 시청률이 잘 나와서 혹은 뭐 조회수가 잘 나와서 쓰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조회수 잘 나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뭔가 유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왜 이런 오해받을 짓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저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네. 거업 형님의 이런 게 진짜 리스펙하는 게 건국장님한테 생방에서 이렇게 직원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같이 방송을 또 그때 하시는데. 그 스태프분들 얼굴이 이제 순식간에 예. 권순표 앵커님한테도 예. 하는 말 하시는 MBC 예. 왜 자꾸 이준석 부르냐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권순표 앵커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유 맞아요. MBC에게 선택을 권합니다. 네. 예, 촉구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저희 재보궐 선거 결과는 마지막에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구의원, 구의원이죠.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제6선거구 여기가 이제 이긴 저기 의원의 과거 구의원 그쪽 지역구였나봐요. 이진 씨 아닙니까? 그때 이진 씨? 도의원이었나 시의원이었나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당선됐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서 요거는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긴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내용까지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이제 비즈니스에 좀 도움되는 내용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오마이 TV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이거? 거 아닙니까? 지금 잠시만요. 투표를 올렸어요. 선택 2025 이준석과 거의 없다를 지금 투표로 올려놨어요. 예, 오늘의 정치 이슈 및 인물 선정에서 총 400분이 선정해 주셨는데 40여군 공산주의자 발언 탈북자 출신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65%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자, 선택 2025 거의 없다와 이준석과 거의 없다. 예, 두 사람에 대한 투표를 예. 왜 갑자기 제작진이 걸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걸었다가 내렸는데 내렸어요. 이러니까 내가 빵프로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 이러지 마. 할 거면 그냥 아싸리 해줘. 나 MBC에 제출하게. 다시 올려. 예, 그거 제작진분들이 좋다. 좀 판단해 주시고요. 예. 제가 승복 얘기를 일단 뭐 투표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이 승복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요, 의원님. 네, 말씀하시죠. 4월 11일 이전에는 아까 우리가 짚었던 사퇴 및 하야 시나리오 요거 이제 짚어본 거고요. 4월 11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4월 4일. 죄송합니다. 예. 아니 왜 이래나. 4월 4일 큰일 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네. 승복을 안 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아이고. 윤석열이 아이고.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나흘 이틀. 걸렸을 거예요. 이틀 걸렸어요. 예, 이틀. 그러면 윤석열은
최근에 병원 갔던 걸 핑계대고 몸이 안 좋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불복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극우 뭐 아스팔트 보수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남동 관저를 애워쌀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원망스러운 건 직위현 심우정 두 사람이에요. 이 역사의 죄인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변수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예. 그쵸. 자, 오전 11시 4월 4일 오전 11시 이후에 이제 승복 선언을 윤석열이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입장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입장이 막 2박 3일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아예 그냥 불복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해요? 거기 그 한남동 관저라고 불리는 곳에서 네. 뭐 그냥 있으라 그러죠. 뭐 무시하고. 아 그래서 뭐 밖에서 문장 그전 얘기도 예, 밖에서 문장 그는 것도 방법이네. 거기가 교도소가 되는 거네. 예. 아 그렇죠. 근데 먹을 거 끊으면 금방 나와. 음식 못 들어가게 막으면 금방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주하면서 동시에 직무를 하는 데니까 빨리 이제 비워줘야 되고. 이거는 그냥 네. 집이거든요. 네, 진짜 집이죠. 그러니까 그냥 네. 밖에서 걸어 잠그는 것도 방법이겠네.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윤석열이 비참하게 끌려 나오는 꼴을 꼭 3년 동안 고생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대통령 경호 다 빼고요. 네. 그리고 경찰 병력이 진압 이렇게 들어가서 예. 케이블 타이의 올바른 사용 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케이블 타이로. 저는 이번에는 특이하게 예. 케이블 타이 준비된 거 많잖아요. 개헌군이 쓰다가 남은 네. 거 많으니까 네. 하나는 팔에 하나는 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 이제 그런 장면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순순히 끌려 나올 자는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을 절대 상정을 아니죠. 해보면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어떤 칼럼에는 윤석열은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제목도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렵다기보다는 좀 불쾌한 마음을 일단 짚어본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를 다른 사건에 관련된 도주 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도주의 우려. 예. 증거인멸 우려로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그동안은 대통령직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만 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파면되면 다른 사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명태균 관련돼서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서 예. 그런 걸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뭐 아니면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예.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기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국민 다 익숙하잖아요. 영장 받고 못 받은 척하고 못 예, 받은 버티고 척하고 막 또 체포 인력들이 들어가는데 문 안 열어주고 이런 거 너무 익숙한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심우정이 다 풀어주고 구속 안 시킨 사람 2명 있죠. 김성훈, 이광우. 경호차장. 근데 경호처 차장하고 경호본부장이나 이제 경호처는 이거는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은 윤석열의 라인들로 아직까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파면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직에 있지만 권한 정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서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예, 뭐 사실 의미는 큰 차이 없어요. 네. 예. 이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위원, 걸어다니는 위원이다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지만 예. 이게 파면이 되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조기 대선. 아니 어. 조기 대선도 있지만 예. 경호처 보고 예. 빠지라고 해야 돼요. 아. 경호처에 있는 친구들 보고 야 더 이상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빠져. 그리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해줘야 돼요. 예. 싫은데? 라고 하면은요. 이 걸어다니는 위원이라서 이제 사실 그런 걱정까지 저희가 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 선거에 대한 지정과 공고를 안 한다라든지 예. 또는 경호처에 대해서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한다든지 오히려 막 경찰 보고 거기 인력 보충해줘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내란 공범을 넘어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진짜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 황당한 거죠 진짜. 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총기 사용과 관련돼서 실제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나 그리고 뭐 총기를 실제 준비해 놓고 당시에 체포 영장 집행하러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을 쏘려고 총을 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발언을 했던 작자들이 그렇죠. 그 작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만약에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윤석열이 안 나와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진짜 총 들고 나오면 이건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라인은 사실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에요. 영호철 라인에서. 네. 근데 그나마 김성훈, 이광호 빼놓고는 몇 명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권한대행이 만약에 빠져나오라는 이게 어떤 너희들 이제 경호 그만하고 나와라라는 명령을 안 내리고 버틴다. 예. 아마 저는 높은 확률로 딜을 시도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딜일까요? 조기 대선은 빨리 날짜 잡을 테니까 아. 우리 전 대통령 예. 경호는 그때까지 내비두자.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권한대행에서 탄핵 못 시키게 하려고.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을 시켜 탄핵 안 시켜 조기 대선 빨리 할 거니까. 예. 국무위원 다 탄핵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딜을 시도할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예. 근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죠. 왜냐면 한덕수가 걸어다니는 위원이긴 하지만 예. 본인이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할 것처럼 본인도 수용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후에 절차를 안 하는지 보고 만약에 안 한다, 바로 탄핵을 시키든지 해야 돼요. 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예요. 예. 그 최강욱 의원이 네. 이제 모 방송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요런 얘기가 뭐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최강욱 의원이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을 모 방송에서 풀어낸 거. 아,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이거. 아, 예, 네. 알고 계신 내용이구나. 예. 한덕수가 총리 임명으로 되고 당시 한덕수 청문회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한덕수가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었던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최강욱 의원이 전화를 안 받았는데 한덕수 쪽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1분 단위로 30통을 전화를 했다. 이제 이게 이제 커뮤니티 글에 최강욱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놓으신 내용입니다. 한 50 정말로 뭐 한 부재중이 계속 쌓여가는데 50통쯤 전화 왔을 때 받았다. 전화를 받자 뭐 굉장히 비굴하게 의원님 제가 이번에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 야당 의원들 목소리를 잘 청취해서 직접 찾아가고 또 모셔서 누구보다도 야당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테니 국회 인준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최강욱 의원도 이제 이런 노력을 가상히 여겨 한덕수 임명에 동의해주고 민주당도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최강욱 의원도 한덕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한덕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총리한 뒤로는 한덕수가 최강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더라. 인사청문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통이 오고 갔다라는 그런 과거를 공유해 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한덕수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믿을 수 있을까? 믿기가 어렵죠. 또 그리고 의원님이 직접 소통해 보셨었잖아요, 과거에. 제가 여기 출연하기 직전에 저 방에서 전화하고 아 맞아. 왜 임명 안 하냐 그랬더니 임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 전화 통화해봤는데 임명 안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네. 얘기했죠. 예. 최근에는 전화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선고기일이 잡혀가지고 제가 전화 안 했는데 예. 믿기 어려운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미 이제 스탠스를 정한 것 같아요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저쪽에. 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총리 이제 그 탄핵 기각되고 나서 총리 공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득 차 있대요. 날마다 가득 차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입장을 저쪽으로 완전히 정리한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도 탄핵되자마자 바로 딱 직무 정지하잖아요, 본인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다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럼 바로 탄핵이에요.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바로 탄핵 시켜야 돼요. 네. 그 최강욱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50번째도 잘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같이 나왔던 방송이었어요? 아니 제가 나올 땐 아니었고 그 나중에 방송에, 얘기를 아, 들었겠죠. 예, 아. 근데 그럼 이제 박주민님한테 한 50번 전화해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실수로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나 그냥 생각도 50번. 못했다. 저는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번 해보려다가 예.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조금 이따 해보자라고 좀 한 건데 뭐 지금 전화해서 뭘 확인해야 되죠? 아니 그 이후에 만약에 아까 우리가 어떤 앞에 거. 우려했던 예. 사안이 벌어지면 그런 걸 50번쯤 발생하면 그냥. 전화해야죠. 뭐. 네. 전화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 불쇼의 모욱 MC가 네. 이미 누군지 전혀 모르겠죠. 아, 예. 이미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한덕수는 절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다. 음.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헌재에서 판결 날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더 이상 효용성도 없잖아. 예.
임명 안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됩니까? 어차피 헌재에서 판결은 나왔고 임명을 하든 안 하든 판결 그대로 나올 텐데 네. 설마 마흔여체판관 들어간다고 이게 결과가 바뀌어?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이제 그러면 명분이 생겼으니까 위헌 그만해야지 예.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쯤 임명할 줄 알았어요. 한덕수가. 네. 그게- 이제 선고일 잡혔고 네. 예, 그게 무의미하고 내 보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씨는 뭔가 진짜 어마어마한 약점이 잡혀 있구나. 예. 그래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요만한 액션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상 지금 마흔여 재판관 임명한다 그래도 아마 윤석열이 화낼 명분도 없어요. 야 너 왜 임명했어? 이렇게 말할 명분도 없잖아. 어차피 끝나는데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뭐 물론 의원님 계시지만 전 한덕수에게 뭘 요만큼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은 다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뭐 그 기대를 다 예전부터 접었지만 예. 최근에 특히 접었던 거는 예. 하여튼 공간에 맨날 국민의힘 의원들만 그득 차 있대요. 네. 참 답답한데 제가 이 뭐 제 가설을 좀 마지막으로 뭐 저기 누구냐 저기 최상봉 얘기까지 정리하면서 갈 건데 윤석열 씨가 한마디를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네. 윤석열의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들은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잖아요. 내란에.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같이 논의했다 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끝나요. 윤석열이 수틀리면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한덕수한테 내가 이렇게 했고 최상목한테 이렇게 했고 심우정이는 심지어 내가 비화폰으로 통화도 했어. 이거 얘기를 하는 순간 다 내란의 공범이잖아요. 다 공범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러니까 서로 발목을 잡은 거로 보여지는 측면이 너무 많죠. 특히 최상목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요. 예. 뭐 심우정도 그렇고요. 아니 제가 심우정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임은정 검사처럼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지도부를 그렇게 비판하는 검사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검찰 조직이 통으로 엿바꿔 먹는 게 되니까. 네. 근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답이 뭐예요? 검찰 조직까지 엿바꿔 먹을 정도면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저는 그리고 그게 예. 윤석열이 구태여 내가 쟤네들하고 같이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가 사실을 얘기해 버린다. 네. 라는 한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아. 특히나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따님 뭐 의혹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렇죠. 뭘 잡고 흔들었을지가 훤히 보여요. 그렇죠. 예. 예, 너 내가 조국 내 가족 터는 거 봤어 못 봤어? 어떻게 한번 털어줘? 이거 한마디면 찍소리도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에 무리수를 던져가면 충성하는 게 이건 사실 충성이 아니죠. 예. 이건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지금. 서로가 물고 그쵸. 있는 예. 거예요. 뭐 그래서 부패가 무서워요. 네. 부정과 맞아. 부패가 서로 다 오염되고 서로 다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네. 다 동의하고 음. 왜 심우정은 심우정 딸이라고만 이렇게 불리는가? 아 맞다 이름 그게 있죠. 너무 좀 저는 특히 언론 보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래서 오죽 그 답답하면 시민들이 그거 올리잖아요. 막 비교 짤도 올리고 신민경 씨. 아, 예, 예. 명확하게 저는 이름을 얘기해야 된다.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신상 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뭐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예. 왜 이렇게 잠잠한 거지?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저는 뭐 늘 이 자리에 주장하지만 네. 조국 스탠다드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뭐 이 사안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재명 스탠다드가 필요한 거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돼서는 조국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네.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아마 불만 없을 거예요. 전혀 불만 없을 거. 아마 서울대에서도 하지 않을까? 한동훈 딸도 한지윤, 알렉사. 예. 네. 그쪽도 조국 장사도 조국 아들 스탠다드가 곽병채. 필요하겠죠. 네. 한동훈 딸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닙니까? 아 맞아요. 예. 이미 이분- 뒤에다가 사인 다 해놓으면 그거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은 그것도 전부 다 그냥 다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렇죠. 야, 참 나중에 이제 정권이 실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들춰봐야 될 사안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서 3년 동안 특검 한번 출범시켜보지 못했던 정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꼬여 있었던 그런 정국이었고 내란 사태가 어찌 보면 이제 이거 뭐 좋은 기회라고 표현이 좀 하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뭐 내란 조사 특별위원회 내지는 뭐 내란 부역조사 특별법 이런 것까지 좀 강화된 조치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재보궐 결과 보니까요. 일단 저희 작가님이 정리해주신 순서대로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인사 나눌까 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조국혁신당 정철원 예. 당선. 거제시 지금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는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유력. 부산교육감은 진보로 분류된 김석준 후보 당연히 앞서가는 중. 군포는 민주당 당선. 서울 기초의원은 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이쪽 이제 민주당 당선 말씀하신 거죠? 네, 민주당 당선. 그리고 경남 양산 시의원 민주당 이기준 후보 당선. 충남도의원 당진 국민의힘 이혜선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강화 쪽은 개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대 한 분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거제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까지 당선인가요? 예, 당선으로 저희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예, 되게 참 이게 뭐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놀라움을 감출 수가 좀 없는 게 이 난리를 겪고도 네. 47.7고요. 예, 이 난리를 겪고도 이 찍어지는구나. 이게. 당진. 너무 놀랍네요. 이 난리를 겪고도 정말 예. 야 이게 이 원동력은 뭘까 정말 생각하게 되네요. 예. 조기 대선이 이제 벌어지면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보지만 그때 이 투표율도 보면 아마 충격적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탈진실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맞아요. 게 네. 이미 그들은 진실이라든지 어떤 논리가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재명, 문재인 뭐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얘기 예.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딸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그 내란의 후유증 예. 이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예. 그게 당연히 뭐 바람직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그 현실이다. 네. 거기에 맞춰서 전 민주당이 대응해야 된다. 왜냐면 네. 요 시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저들과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 그거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정말 최악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씨의 승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회 갈등을 어쨌든 통합시키고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정작 내란의 주범 이 승복 메시지를 안 던지고 사과도 안 하다 보니까 갈등만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아이고 저희가 오늘 긴 시간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까먹었네요. 중요한 거죠. 뭐 할 줄 알고 결과. 어떻게 하시지? 요것만 기다렸죠. 예, 저희 지금 이준석 의원과 우리 거의없다님을 매치시켰던 MBC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제가 결과를 보니까요. 야, 이건 뭐 독재인가요? 거의 없다. 95%. 근데 5%나 나온 게 더 당황스럽네요. 이준석 의원은 이제 4%가 나왔습니다. 1% 사라졌네요. 모자랐어요. 1%는 사라진 게 원래 그 기권인가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운 선택이라고 기권을 하죠? 그리고 죄송해요. 진짜 끝낼게요. 이거 두 분 가셔야 되는데 세 분 다 가셔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저 출력 좀 해주시면 MBC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거 결과를 저기 요거 하나만 그냥 우리 디저트로 박지원 의원이 MBC 방송에서 오늘 전광훈 목사가 홍정욱을 민다더라라는 카더라를 얘기하면서 김문수가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게 대선 때마다 나오는 항상 이 단골 손님인데 홍정욱 전 의원이시죠. 네. 이분은 왜 이렇게 자꾸 소환이 되고 실제 가능성은 있을까? 요거 7막 7장? 7막 7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홍정욱 막장. 가능. 근데 딴 거보다도 김문수 장관이 꽤 나왔었는데 요즘에도 꽤 나오던데. 근데 뭐 안 된다고 보나 보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홍정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도 사면 받는 국민의힘 거? 쪽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런 루트로 전략과
재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김문수를 접었다라고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김문수는 이길 수 없잖아요. 지금 그거 절대 못 나오니까. 이기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적절한 사람을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두 분. 그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저는 김문수 씨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영이 정정욱이 웬 말이냐. 예. 포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딸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이구. 그런 사람한테 밀리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턱걸이도 거거든요. 7개인가 8개 네, 저 이거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이건 되게 모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 끝까지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 김문수 응원하는 황희두 이사님 말씀이었고요. 저는 다른 밥글을 받았는데 이건 그냥 밥글입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 그 들리더라고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뒤에서 그걸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아, 얘기도 같이 들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게 이제 한 명씩 이재명 대표랑 붙여가지고 가상 투표 모의 조사를 해보면 예.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한 10%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거 한동훈은 전환길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그나마 아니 그래도 뭐 좋아요. 나이롱한 건 좋아요. 아니니까 좀 예, 좋아요. 실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예. 그나마 유일하게 경쟁력 있던 후보가 이렇게 날아가면 예.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전 예. 그래서 제할 바는 곳곳 아니죠. 응원합니다. 아 예. 그 어차피 정규재 그 고문이라는 분이 음. 국민의힘이 대선을 승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 이재명을 영입하면 됩니다. 그렇지 유일한 방법. 네,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을 영입하면 됩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상 20분이나 더 쓰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세 분과 오늘 수요일 역시 이멤버와 함께했습니다. 거의 없다님,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내일은 1부와 2부 10시부터 12시까지 아이고야. 2시간이나 풀로 합니다. 4명의 출연자를 모셨기 때문에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